네, 네, 오늘 좋습니다. 말씀드릴 내용은 단백질에 대한 저희가 잘 알고 있는 이제 내용들을 다시 한번 상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녹화 우선 중입니다. 저희가, 이- 예, 어, 우선 저희가 단백질을 먹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신체 조직의 필수 구성 성분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제 특히 이제 단백질 같은 경우는 저희 몸의 15% 정도를 담당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외에도 이제 가장 많이 담당을 하고 있는 게 수분이 60%, 그리고 지방이 15에서 25%, 그리고 나머지 미네랄이 4에서 5% 정도를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이 단백질 같은 경우는 이제 여러 가지 조직과 이제는 다양한 이제 물질들을 만드는 이제 그런 기본적인 성분이 되게 되는데, 항체, 그리고 근육, 호르몬, 피부, 세포, 이제 이런 효소 등과 같은 물질들을 굉장히 많이 만들어내고 있는 게 바로 단백질입니다. 단백질 섭취 기준이 이제 한 저희의 체중 관련돼서 1kg당 약 1g씩 이제 섭취를 하는 걸 이제 권장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50kg 같은 경우는 약 50g, 뭐 60kg 같은 경우는 60g을 섭취를 해야 하고 80kg 같은 경우는 80g을 이렇게 섭취를 이렇게 합니다. 단백질의 결핍으로 인해서 이제 일어날 수 있는 증상들이 굉장히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성장 장애라든 체중 감소, 근무력증이 일어날 수 있고 면역 감소, 손발톱, 모발 건강이 감소할 수 있고 피부 윤기가 감소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성기능이 저하가 될 수 있고요. 다리 부종이라든지 그래서 내가 예를 들어서 다리 부종이 있다. 그럼 혹시 내가 단백질 결핍이 아닌가? 라고 좀 의심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관절염 그리고 눈이 좀 충혈한 상태가 있다면은 이게 단백질 부족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장, 췌장 기능이 약화되거나 또는 속이 차고 항상 더부룩하다. 이런 경우 단백질이 부족할 수가 있다는 이제 그런 증상 중에 하나가 있고요. 소화기 질환이라든지 고열, 간 질환, 심장 질환, 혹시 간 질환이 있을 경우 단백질 부족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심장 질환이라든지 출혈성 질환으로 인해서 질환들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단백질의 구성 성분이 되는 게 효소 적혈구입니다. 그래서 효소 적혈구가 부족하게 되고 따라서 신진대사 이상으로 피로감이 계속적으로 저희가 누적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단백질 부족으로 인해서 지방세포가 증가하게 됩니다. 즉, 저희가 이제 단백질이 있어야 할 자리에 단백질이 없게 되면 거기에 지방이 이제 여기에 좀 쌓이게 됩니다. 따라서 이제 비만이 될 수 있는 원인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단백질이 저희가 부족하면 부족할수록 기초대사량이 계속적으로 감소하게 됩니다. 따라서 체중 증가의 원인이 되게 되는 거죠. 단백질의 역할 같은 경우는 성장기 어린이에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장기 어린이의 두뇌 발달과 성장의 필수적인 요소로 하는 게 단백질입니다. 즉, 조직의 성장 유지와 재생이 필요하게 하고요. 또한 세포막 형성에 굉장히 필요한 게 이 단백질이고 키 성장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콩 안에 들어가 있는 라이신 같은 성분은 성장 호르몬 분비에 굉장히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콜라겐, 잘 알고 있는 저희가 이제 단백질 같은 경우는 성장에 굉장히 도움이 되고요. 단백질 부족할 경우에 이제 특히 뇌 이제 발달에 굉장히 필요한 이 뇌신경세포 발달과 성장에 악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단백질이 굉장히 이 면역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죠. 그래서 이 면역의 가장 중요한 영양소이기도 하고요. 단백질은 특히 각종 효소 호르몬을 이제 구성시키기도 합니다. 그리고 알부민과 글로불린 이런 물질들 관련해서 수분 평형 유지와 면역에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호르몬과 신경전달 물질을 합성하는 재료 바로 이 단백질인 거죠. 그리고 상처를 발생을 할 때 피를 응고시키는 이제 기능을 갖고 있는 바로 단백질인 거고요. 또한 뷰티 그리고 건강에 이러한 밀접한 영향을 갖고 있는 단백질입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건강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영양소이고 특히 저희 잘 알고 있는 콜라겐 같은 경우는 피부를 탄력있고 윤기롭게 만들어주죠. 그리고 이 머리 구성 성분 중에 하나인 케라틴 같은 경우는 탈모를 예방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리고 근육 발달과 유지에 필수적이고 근육량 증가를 원하시는 분들은 좀 단백질을 조금 더 많이 필요로 하시기 때문에 좀 더 많이 섭취를 하시는 게 굉장히 좀 중요하고요. 그래서 저희가 단백질은 크게 이제 두 가지로 나뉘는 걸 좀 다들 잘 아실 겁니다. 동물성 단백질과 식물성 단백질로 나뉘게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잘 알고 있는 동물성 단백질에는 뭐 닭가슴살이라든지 달걀, 우유, 돼지 아침 이제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고 식물성 단백질에는 뭐 통밀, 쌀, 시금치, 이제 완두콩 이러한 성분들이 이제 식물성 단백질로 분류가 되는 것을 저희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희 동물성 단백질을 저희가 아주 요즘에 특히 이제 현대사회에 있어서 더욱더 많이 섭취하게끔
하고 있는데요. 그럼 동물성 단백질 섭취할 때 저희가 고려할 사항들이 있습니다. 우선 동물성 단백질에는 단백질 이외에도 지방과 콜레스테롤이 굉장히 많이 이렇게 함유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동물들이 이제 기르는 과정에서 사료 등이라든지 항생제, 중금속 관련된 오염 등의 문제가 노출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 동물성 단백질 같은 경우는 이 연구에 따르면 발암 위험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여성들 같은 경우 자궁내막염을 위험을 증가시킨다는 그런 연구가 있는데 자궁내막염 환자 1200명 조사한 결과 동물성 단백질과 지방을 많이 먹는 여성은 그렇지 않은 여성 대비 자궁내막암의 위험이 2배가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고요. 식물성 단백질 섭취한 여성은 위험률이 오히려 30%가 떨어지는 것을 이제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동물성 단백질은 발암 위험을 또 증가시킬 수가 있습니다. 국제암연구소라 불리는 이 IARC에서는 이제 7종의 HCA, 즉 헤테로사이클릭 아민이라 불리는 이 물질들에 대해서 이 인체 발암 추정 또는 발암 가능 물질로 이제 구분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육류와 생선을 이제 조리를 할 때 이제 고온에 조리를 합니다. 바로 특히 이러한 고온에 조리를 할 때 이런 HCA라는 발암 물질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HCA는 아미노산과 크레아틴 또는 크레아틴인의 열분에 의해서 이제 생성이 되게 되는데 발암 물질을 이제로 이제 이게 구분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것들을 좀 굉장히 좀 많이 고려를 좀 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 식물성 단백질에 대해서 좀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려보고자 하는데요. 식물성 단백질은 여러 가지 장점이 있습니다. 이 토론토 대학에 있는 이제 연구팀에 의하면은 이 콩당 단백질 견과류 또는 식물성 콜레스테롤 함유 식품, 완두콩 등에 관련된 식품들을 섭취를 할 때 저희의 인체에 유해한 LDL 콜레스테롤의 수치가 저하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미국 이제 의대와 이제 상하이 이제 공동 연구팀에 의하면은 콩 식품을 다량을 섭취했을 때 유방암 환자의 사망률 그리고 재발률이 훨씬 더 낮은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미국 영양학회에서 나온 이 논문에 따르면은 콩식품과 이소플라본, 이 이소플라본 물질은 콩 안에 들어가 있는 파이토케미컬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런 물질들을 다량으로 섭취했었을 때 과다 체중 여성 그리고 제2형 당뇨병의 발생을 위험을 저하시킨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저희 뉴트라이트 경우는 이제 대표적으로 파이토프로틴이라는 제품이 있는 거죠. 자, 이 제품은 대두와 밀, 완두로 사용한 순식물성 단백질입니다. 그리고 이 파이토프로틴 같은 경우는 이제 9가지 필수 아밀산과 11가지 불필수 아밀산 풍부하게 제공하는데 저희가 이제 아밀산이 이제 크게 이제 20가지 아밀산으로 다 이루어져 있는 것으로 있는데 파이토프로틴은 이러한 아밀산이 다 완벽하게 들어가 있는 정말 완벽한 이제 단백질입니다. 그리고 아밀산 스코어가 이제 점수가 100점인 게 바로 이 저희 제품인 거고요. 그리고 칼로리 걱정 없이 양질 단백질 섭취할 수가 있는데 저희가 한번 이렇게 섭취를 할 때마다 한 40kcal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칼로리 걱정 없이 단백질을 섭취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루에 20g 단백질로 포만감을 제공한다는 그런 장점이 있는 거죠. 섭취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하루에 2번 섭취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제 단백질 같은 경우 저희가 한 번 섭취하시면은 이게 저희가 우리 몸에서 그 흡수하는데 좀 제한이 걸립니다. 따라서 좀 나눠서 드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권장하고 섭취하라고 하는 이런 방법은 하루에 2번 섭취를 하셔야 하고 섭취를 할 때 물이나 우유, 주스 등 음료에 별도 전용 스푼을 사용하셔야 하고요. 이 전용 스푼을 사용하실 때 이 눈금이 있습니다. 그 눈금에 맞추셔가지고 한 스푼에 12.5g을 넣어서 잘 녹여서 섭취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